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NBA 드래프트가 8일 앞으로 다가왔죠. 네, 6월 26일 제가 이때는 드래프트 입중계를 하면서 그리고 드래프트 날 트레이드가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드래프트 데이 트레이드도 많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시간을 비우고 또 입중계로 드래프트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5년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초특급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로터리피까지 소개하면 아주 풍성해지긴 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탑5 안에 들만한 선수들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 드래프트 예상 지명 순위대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순서는 무작입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일단 VJ 에지콤 선수, 네, 이 선수는 예상 지명 순위가 현재 3위입니다. 뭐 이대로 간다면 필라델피아의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필라델피아가 이 3순위 픽과 뭐 폴 조지 혹은 뭐 3순위 픽과 다른 선수들을 묶어서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맨 처음에는 이 지명권과 조지를 묶어서 뭐 라우리 마카니를 데려온다 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필라델피아가 정면으로 반박했었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버디 hil드, 그리고 클레이 탐슨의 아버지, 네,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과 마찬가지로 바하마 제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베일러 대학을 나왔고요. 이 베일러 대학이 최근 들어서 뭐 배출한 선수들의 공통점을 보면 굉장히 무언가 좀 강인하고 뭐 단단하고 탄탄하고 뭐 이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일러 대학 때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193cm, 84kg의 가드고요.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와 워크아웃을 개최했습니다. 이 워크아웃은 뭐 흔히 말하는 그냥 면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면접을 봤을 때의 그 첫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단이 선수를 바라보는 것, 선수가 구단을 바라보는 것, 서로 상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필라델피아는 에지컴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VJ 에지컴을 필라델피아가 뽑는다면 이 선수의 포지션이 가드잖아요. 그렇다면 퀸틴 그라임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퀸틴 그라임스, 그 다음에 야브셀레 전부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에지컴을 뽑고 그라임스를 놔주면서 게르손 야부셀레를 붙잡는 방향으로 지금 경로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탄탄한 백코트를 구축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지난 시즌에 뭐 부상 때문에 많이 뛰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올스타 레벨로 완벽하게 성장을 했고 이제 올 NBA 레벨로도 갈 수 있는 타이리스 맥시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난 시즌 부상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이 선수는 신인왕 후보 1순위였습니다. 바로 자레드 맥케인이 있죠. 이 맥케인은 무려 200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에지컴과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타이리스 맥시, 그리고 VJ 에지컴, 여기에다가 제러드 맥케인까지 이 세 명으로 백코트를 구축한다면 폴 조지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폴 조지의 부상에 따른 위험도,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향후 소개할 이 에이스 베일리 유력한 3순위였는데 이 선수와는 다르게 이 에지컴은 갈수록 평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평도 있어요. 얘는 절대 한 팀을 하드캐리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필라델피아랑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컨텐더 팀과는 어울리는 조각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에지컴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뭐 디앤서니 멜튼도 있지만 에지컴이 굉장히 잘 성장했을 때 러셀 웨스트브룩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컴패리즌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키울 제2의 웨스트브룩이 된다면
필라델피아의 우승을 향한 꿈도 가까워질 수 있겠죠. 자, 필라델피아는 이번 2025년 드래프트에서 3순위 픽과 35순위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픽으로 어떤 선수를 지명할지 현재로서는 이 에지컴이 서로 굉장히 좋은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퍼 플래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선수는 뭐 예상 지명 순위 1순위이고 니코 해리슨 단장이 뭐 진짜 뇌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플래그를 뽑을 겁니다. 그래야지 이 플래그를 뽑아야 성적도 성적이지만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돈치치의 트레이드 이후에 이탈했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고객들 가운데 큰 손들을 붙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플래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듀크 대학 출신이고요. 2006년생입니다. 그리고 2m 3cm의 100kg짜리 포워드고요. 자타공인 1순위 후보로 댈러스와 비공개 미팅, 프라이빗한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댈러스에 계속 머물면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제이슨 키드 감독도 만나고, 그리고 구단 관계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 SNS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댈러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다. 왜냐하면 뭐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뭐 비공개적인 자리든 워크아웃이든 정말 갑자기 서로 너무 나쁜 인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이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댈러스 팬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소식이다라는 문구를 넣은 걸 봐서는 플래그와 댈러스 간의 현재 뭐 유대감, 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딜런 하퍼입니다. 딜런 하퍼의 예상 지명 순위는 2순위이고 쿠퍼 플래그만큼이나 확실한 2순위 자원이죠. 뭐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딜런 하퍼의 지명을 확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루머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샌안토니오가 하퍼가 아닌 다른 선수를 지명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뭐 NBA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론 하퍼 아시죠? 네, 클리블랜드에서 맹활약했었고 LA 클리퍼스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했다가 시카고 불스로 와서 시카고 불스에서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의 두 번째 3연패 때 주전 가드로 뛰었던 바로 그 선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딜런 하퍼 역시나 2006년생이고요. 러커스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러커스 대학에 지난 시즌 뭐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았죠. 에이스 밸리도 마찬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스카우트들이 시간만 나면 러커스 대학의 경기를 보러 많이 갔다고들 하죠. 자, 195cm, 4cm 정도 되는 키에 89kg의 가드입니다. 아버지와 뭐 거의 키는 비슷했어요. 아버지가 6피트 6인치였으니까 아버지보다는 좀 작긴 합니다만 굉장히 큰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구단 역시 2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딜런 하퍼가 사는 곳이 뉴저지입니다. 그래서 뉴저지까지 날아가서 딜런 하퍼 가족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고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워크아웃을 진행한 선수는 현재까지 딜런 하퍼가 유일합니다. 2번 진행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독점적인 그냥 사전 면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안토니오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하퍼 사진이 또 업로드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 그러니까 브루클린과 뉴저지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브루클린 네츠가 로컬 스타니까 픽업 트레이드를 통해서 하퍼를 노린다,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클린 네츠는 8번 픽을 가지고 있는데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2번 픽 가지고 있으니까 8번 픽 플러스 자산을 줄 테니까 2번 픽으로 우리가 하퍼를 지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이게 사실 드래프트 당일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드래프트 당일에 픽업, 픽다운, 그러니까 픽을 높이거나 픽을 낮추는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 브루클린 네츠는 뭐 딜런 하퍼에 대한 짝사랑을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딜런 하퍼의 아버지인 론 하퍼가 우리 아들 브루클린 네츠에서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진배 없는 그런 인터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크호스가 있다면 브루클린 네츠가 당일에 얼마나 지를 수 있느냐 여부인데, 현재로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데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 에이스 베일리. 에이스 베일리는 현재 설왕설래 중인 선수예요.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지명 순위가 현재로서는 ESPN 기준으로 막 드래프트, 모의 드래프트 6위까지 떨어졌어요. 원래는 뭐 3순위 지명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혹은 폴 조지라든지 드마커스 커즌스는 나 같으면 에이스 베일리 1순위를 뽑는다, 플래그 안 뽑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주가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캠 위토머처럼 평가가 급격히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자, 2006년생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플래그, 그 다음에 딜런 하퍼와는 동갑이고요.
역시나 러커스 대학 출신입니다. 2m 3cm에 98kg짜리 포워드인데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여러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여러 팀들과의 워크아웃을 거부했습니다. 워크아웃을 거부하는 건 제일 큰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이미 교감을 마친 팀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 워크아웃 저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태반이죠. 자, 그런데 현재까지 워크아웃은 단 한 팀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에이스 베일리의 주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베일리의 주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일단 에이스 베일리의 신장이 맨 처음에 2m 8cm까지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니까 거의 6cm 가까이 5.5cm 작게 나왔어요. 2m 2cm.5, 2m 한 3cm가 안 되는 키니까 훨씬 작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드래프트 컴바인, 그러니까 드래프트 컴바인에서도 여러 가지를 측정하잖아요.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낮아지고 있었는데 종합적인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인터뷰에서도 베일리는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평가가 나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베일리는 대학 때부터 장점이자 단점이 본인에 대한 에고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겸손한 게 아니라 경솔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 줄곧 에이스 베일리는 나는 3순위 이내 지명이 가능해, 나는 무조건 탑3 안에 들어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베일리를 지명하고자 하는 그런 팀들에게 얼마나 좋은 혹은 또 긍정적인 인식을 안겨줄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예상 지명 순위가 현재는 6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6순위 지명권은 워싱턴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슈팅가드도 볼 수 있는 자원이긴 합니다만 워싱턴은 백코트 쪽에 재능이 굉장히 많은 팀이죠. 그리고 에이스 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4순위로 갈 수도 있지만 4순위는 또 샬럿 호네츠입니다. 샬럿 호네츠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좀 겹치는 부분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베일리의 지명권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살짝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스 베일리 현재까지 가장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살펴본 선수들 이외에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카고 불스는 워낙 또 미국 내에서 인기팀이기도 하고 시장도 크고 경기장도 가장 크죠. 2만 명 이상이 들어갑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12순위 지명권으로 데릭 퀸이라든지 혹은 카터 브라이언트, 이름만 넣고 보자면 빈스 카터랑 코비 브라이언트를 합친 느낌이고, 그리고 이고르 데민은 조시 기디와 정확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코비 화이트, 조시 기디와 어떤 식의 계약을 맺고 혹은 트레이드를 할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겠지만 지금까지 8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산 UL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필라델피아도 3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픽다운해서 트레이드로 좋은 선수를 데려오지 않는 이상 결국 3순위 남아있는 선수들 가운데, 즉 쿠퍼 플래그, 그 다음에 딜런 하퍼 지명은 거의 100%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남아있는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선수를 뽑아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VJ 에지컴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카마 말로아치나 혹은 트레이 존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ESPN 기준으로 이 말로아치는 브루클린 네츠로부터 8번 픽을 받을 것이다. 모의 드래프트 8위고, 그 다음에 트레이 존슨은 현재 에이스 베일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탑 5 안에 들 것이라고 지금 확 주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 출신의 그런 아주 슈팅가드이고 굉장히 좋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데 윙스팬도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무조건 에지컴을 지명하진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말로아치나 혹은 트레이 존슨이 뽑힐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필라델피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드래프트 머지 않았습니다. 2024년 드래프트는 조금 재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2024년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그런 실력, 그리고 깊이 자체가 썩 좋지 못했어요. 근데 2025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터리 픽까지는 좋은 선수들 질비하고요. 물론 2라운드 이후에는 드래프트를 철회하고 NCAA에 남기로 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NCAA가 이제는 선수들의 초상권도 그렇고 광고 계약도 그렇고 대학 선수들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굉장히 뒤늦은 처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대학에 좀 더 머무르면서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잡고 또 대학생으로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더 머무르기로 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2라운드부터는 드래프트의 풀 자체가 좀 얇아지는 느낌이 있지만 1라운드까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드래프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드래프트 이제 딱 8일 남았죠. 6월 26일에 열리게 되는데 저도 아침 일찍 와서 여러분과 함께 입중계를 통해서 드래프트 2025년 신인 드래프트 함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조만간 언더독도 올라가고 금요일에 또 라방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포티비 소속으로 또 NBA 해설은 이번 주 금요일 6차전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스포티비가 중계권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스포티비 소속으로 인사드리는 건 6차전이 마지막 경기가 될 텐데 또 많은 사랑과 시청을 부탁드리며 그날 있을 금요일 밤 라방도 여러분의 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15만까지 100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15만 빨리 넘고 또 비시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